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이 이런 편지를. 여러분, 혹시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고 계신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겁니다. 20년 넘게 자식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온 한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편지 한 통.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사시는 박성훈 씨, 올해 72살입니다. 아내 김순자 씨와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죠. 두 분은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우, 둘째 딸 지혜, 막내 아들 태준.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년 넘게 자식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성훈과 순자는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슈퍼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자식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거든요. 우리처럼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세 자녀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 민우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됐습니다. 딸 지혜는 의대를 나와 피부과 원장이 됐고요. 막내 태준이는 대기업에 들어가 잘 나가는 직장인이 됐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부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오더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죠.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번호 바뀌면 제가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순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뭐 해준 게 있나 싶더라고요. 대학까지 보낸 게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학 보낸 게 다였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는 수십 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세월, 자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자식들 학원비 대던 날들.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성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모였나 봅니다. 돈만 벌어다 주고 정작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70을 넘긴 두 분. 슈퍼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 한 통을 들고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을 읽는 순간 두 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훈, 김순자 귀하. 귀하의 자녀 박민우, 박지혜, 박태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본 서신을 발송합니다. 세 분의 자녀분들께서는 부모와의 법적 관계 단절을 원하고 계십니다. 법적 관계 단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녀분들께서는 더 이상 부모님과 어떠한 연락도 원하지 않으시며
향후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전달드립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이 정말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훈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관계를 끊겠다니 마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겠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편지 뒷부분이었어요.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께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실까 우려하여 월 200만 원씩 10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일시불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수령하시면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각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2억 4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이 돈이 부모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순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한 푼도 안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식들은 돈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겁니다. 마치 빚을 갚듯이 말이죠. 성우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새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던 날. 아빠, 제가 1등 했어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딸 지혜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 엄마, 저 붙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죠. 막내 태준이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와 법적으로 관계를 끊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성우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자식들 연락처를 모릅니다. 회사 주소도 집 주소도 모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성훈인데요. 제 자식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뢰인분들께서는 어떠한 접촉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으니 연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성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무리 바쁘고 성공했다고 해도 부모와 법적 관계까지 끊으려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성훈 부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던 거죠. 때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아들 민우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우는 아버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급한 일이 생겼다.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민우는 깜짝 놀랐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슈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 1년 안에 꼭 갚을게. 민우는 고민했습니다. 막 직장을 시작한 상황에서 5천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다급해서 결국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때 빌려드린 돈은? 아,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혜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아빠가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지혜도 3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태준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준아,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태준이도 2천만 원을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각자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데 서로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연히 명절에 세 남매가 모였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아버지한테 돈 빌려드린 적 있어? 지혜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도? 나도 5천만 원 빌려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어. 나는 3천만 원. 나는 2천만 원. 세 남매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각각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요.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더니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그래? 너희가 효도한다고 보내준 거잖아. 세 남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효도금이라고 하시다니. 게다가 그 돈으로 슈퍼를 확장한 것도 병원비로 쓴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다 날렸던 겁니다. 민우는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우리를 속이셨어. 거짓말로 돈을 뺏어가셨어. 지혜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신 거야. 태준이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돈 모으려고 결혼도 미뤘는데.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자식들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성훈 부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슈퍼 장사가 정말 안 됐어요.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서면서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그대로고 물건값은 오르고 빚만 계속 늘어났죠. 성우는 이 상황을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투자는 실패했고 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죠. 근데 그것도 다 자식들 생각해서였어요. 우리가 가난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건 이해해요. 힘든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 맞는 말이죠. 만약 부모님이 솔직하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도와달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기꺼이 도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일은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지혜는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냐고 했고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돈 모으려고 2년 동안 투잡을 뛰었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그게 주식 투자로 날아갔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너무 냉정한 걸까요? 사실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셨고
자식들은 그 거짓말에 상처받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상처가 2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세 남매는 그 이후로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냈죠.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관계를 끊겠다는 편지까지 보낸 겁니다. 성우는 편지를 받고 나서 자식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순자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게 잘못이지. 하지만 정말 가난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거짓말이었고 그로 인한 신뢰의 붕괴였어요. 성우는 어느 날 동네 성당에 갔습니다. 신부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놨죠. 신부님, 제가 정말 나쁜 아버지인가요? 자식들이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신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훈 씨, 자식들이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난을 이해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용서하기 어렵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요. 성우는 그날 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우에게, 딸 지혜에게, 막내 태준이에게 각각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거짓말한 것 정말 잘못했어. 아빠는 그냥 너희들한테 가난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거야. 너희가 성공한 만큼 우리도 떳떳한 부모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아빠가 어리석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혜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나중에 알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거지.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그저 내가 효자 효녀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이기적인 욕심이었어. 용서해 줄 수 없다면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마울 것 같아. 태준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들의 주소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우는 법무법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이 편지만은 제 자식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잘못을 사과하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받아 자식들에게 전달했어요. 민우는 편지를 받고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져? 지혜도 마찬가지였죠. 편지 한 장으로 20년의 상처가 사라질 것 같아? 하지만 막내 태준이는 달랐습니다. 태준이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태준이는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부모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 하지만 민우와 지혜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훈 부부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은 거예요. 성우는 급히 119를 불렀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한들 받아줄까?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RH-AB형이시네요. 지금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H-AB형은 정말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인구의 0.1%도 안 되는 혈액형이거든요. 성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좋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성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딸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여기 왜?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헌혈하러 왔어요.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긴급하게 RH-AB형 혈액을 구하기 위해 혈액원에 연락했고 혈액원에서는 등록된 헌혈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문자에는 70대 여성, AB형, 긴급 수혈 필요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지혜는 그게 자기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환자 이름을 보니 김순자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지혜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지혜는 바로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성우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혜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부녀였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순자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고요. 지혜는 아버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편지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 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근데 오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도 화는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미워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성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변명 안 할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아빠는 너를, 너희 남매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순자가 깨어난 건 수술 3일 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딸 지혜였어요. 엄마, 정신 드세요? 지혜야? 순자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야, 정말 내가 맞니? 지혜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그날 저녁 지혜는 형과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태준아. 어머니 많이 편찮으셔. 우리 한번 만나자. 민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병원에 왔습니다. 태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남매가 어머니 병실 앞에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모이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때 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세 남매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한테 거짓말한 것, 돈 빌린 것, 다 아빠 잘못이야. 변명할 생각 없어.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게 전부야.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아.
아빠가 깬 거지. 그래서 아빠는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 거야. 다만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 보고 싶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아직 화가 나요. 근데 오늘 어머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보는 건 어때요? 완전히 용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은 하면서 지내는 거.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민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민우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보죠. 근데 아버지, 앞으로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약속한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부모님과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문자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게 됐고, 나중에는 가끔 병원에 들르게 됐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세 남매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슈퍼는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성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어.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 하지만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안정됐으니까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두 분은 슈퍼를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15년 전에 빌려드린 5천만 원이요. 아버지가 갚으셨어요.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돈 못 갚았잖아. 아니에요. 아버지는 갚으셨어요. 제가 법대 다닐 때, 사법고시 준비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뒷바라지 해주셨는데요. 그게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그건 아버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 대학 등록금, 생활비, 고시원 비용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투자하신 돈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아버지가 이미 갚으신 거예요.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이제 서로 빚진 거 없어요. 우리 이제 그냥 가족으로 지내요. 그날 저녁 지혜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지혜는 3천만 원을 내밀었어요. 지혜야, 이건 또 뭐니? 제가 의대 다닐 때 받은 돈이요. 부모님이 저한테 투자하신 거죠. 이미 다 받으셨어요. 태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2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부모님이 저 키우시느라 쓰신 돈이 이것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세 남매는 그렇게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총 1억 원이었죠. 하지만 두 분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애들아,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어. 이건 너희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투자하신 돈의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두 분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뒀어요.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쓰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새 남매와 부모님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 교류하게 됐죠. 민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고 지혜는 2주에 한 번씩 병원 검진을 챙겨드렸어요. 태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성우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랜 친구 이철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성훈아, 요즘 애들이랑 잘 지내냐?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부럽다. 난 아직도 우리 애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데. 이철수 씨도 성훈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성훈은 친구에게 조언했습니다. 철수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해봐. 그리고 솔직하게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철수야,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해줬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대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이철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한번 연락해 볼게. 성우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어. 그날 저녁 성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철수한테 조언을 해줬다. 근데 사실 내가 제일 배운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자식들한테 뭘 해줬다고만 생각했다. 대학 보내준 것, 돈 준 것, 다 내가 해준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대신 내가 자식들한테 상처 준 것, 거짓말한 것, 그건 잘못이었다. 그걸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가족이란 건 일방적인 게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성우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 노인정에 가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자식들과 연락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제 잘못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성훈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요. 자존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미세요. 성훈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자식들과 화해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성훈은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감사한 일이야. 2년 후 성훈네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지혜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태준이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민우의 아들, 즉 성훈의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성훈은 손주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줄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못해준 것까지 다
다 해줄게. 민우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한테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그래. 네. 저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록 서툴렀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요. 성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우야, 고맙다. 아빠를 용서해줘서. 아버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거죠. 식사 중에 지혜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축하해 주세요. 정말? 지혜야, 축하한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제 손 잡고 입장해 주세요.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자신에게 결혼식 때 함께 입장해 달라고 하다니. 지혜야,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당연하죠.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애들이 너그러워서 그런 거죠. 우리를 용서해줘서. 그래도 당신이 먼저 사과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성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그래요. 그리고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길은 밝았어요. 가족이라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오해,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단절.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관계가 틀어져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니까요. 하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이라는 걸요. 성운네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먼저 사과해 보세요.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